불안정한 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금융투자 정기전자원단 김놓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월요일에 발간된 위클리인데요. 이 부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주 연속으로 실적주 중심의 투자 전략 지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몇 주간 퍼포먼스도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결국은 실적 가시성이 높고 PER 낮은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가 양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주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장이 굉장히 불안한 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투자 전략이나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존에 좋아했었던, 선호했었던 LG 이노텍이나 그리고 이제 패키지 기판 업체들에 대한 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단기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PER 자체가 매우 낮죠. 지금 보시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2022년 기준 8.4, 내년 기준은 7.6배에 불과하고요. 심택은 더 낮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해성DS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원래 좋아했었던 이런 종목군들 플러스 최근에 저희가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해놔서 이제 PER이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원래 삼성전기가 PER이 평균으로 봤을 때 한 15배 내외 정도에서는 거래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히스토리컬 PER 평균 대비해서도 20%, 30% 이상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악재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삼성전기의 주력 사업인 세라믹 캐퍼시터 부문의 숫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지금 MLCC 업황은 재고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의 5월 수출액 중에서 이제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게 세라믹 캐퍼시터 수출액인데요.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줄곧 역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시점이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심리나 투자 아이디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1일 잠정치 기준으로 월 환산 수출액이 20% 감소였고 이미 이제 나왔죠. 6월 1일에. 그래서 저희가 체크해 봤는데 한 15에서 20% 정도 감소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긴 어렵다. 대신에 그러면 왜 저희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조금씩 봐놔야 되냐라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AMLCC 업황을 점검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보고 있지만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 수주액이랑 수주 잔고액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도 같이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말에 일본의 무라타와 타이유된 5월 초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무라타의 신규 수주액이 QOQ로 증가를 했고요. 수주 잔고액도 QOQ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액과 수주 잔고액이 동시에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방향이 전환됐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MLCC 주문량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주문량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로도 잔고가 남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LCC 업황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8년에 MLCC가 유례없는 호황을 겪다가 1년여의 재고 조정을 겪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이 시점입니다. 수주액이 2018년 2분기 피크 찍고 3분기부터 내려왔는데 실제로 주가도 요 1, 2분기 사이가 피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여의 과정을 겪다가 지금 보시면은 20년 2분기부터 해서 지금 또 방향 전환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코로나 끝나고 나서 보복 소비, 이연 소비 일어나면서 MLCC 업황이 한 1년여에 또 호황을 누립니다. 이때 삼성전기 주가도 13, 14만 원대에서 23만 원까지 거의 2배 가까운
주가 상승폭을 경험했었죠.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이 주가의 피크였는데 24, 5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2분기부터 또 꺾였었죠. 그래서 이 무라타의 신규 수주액과 수주 잔고액의 동시 방향 전환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가 그 3개 분기 정도의 짧은 재고 조정을 겪은 이후에 지금 돌아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MLCC 업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복기해 보면 사실 서버나 통신 장비를 비롯한 산업기기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급감한 구간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철저하게 스마트폰입니다. 중국의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 이때 이제 업황 재고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때 주문이 감소를 했던 거고 업황의 피크 아웃도 이로 인해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은 아직까지도 중국이 스마트폰 재고 조정을 겪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수주액이 늘어나면서 신규 수주액과 수주 잔고액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향 주문 감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의 재고 조정,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주문 감소는 일단락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언제 올라가느냐만 보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 조정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월별 데이터 체크하고 있죠. 중국의 스마트폰의 월별 출하량이랑 판매량을 비교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출하량이 판매량보다 많으면 재고가 쌓이는 거고 판매량이 출하량보다 많으면 재고가 소진되는 건데 지금 지난 10월에서 12월, 작년 10월에서 12월 이 구간이 무려 30% 이상의 공급 과잉이 3개월 연속 지속되던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보고 앞으로 중국 스마트폰이 재고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1월과 3월에 별로 이 재고 조정이 진행되지 못했어요. 2월에만 조금 재고 조정이 세게 진행됐지 1, 3월에는 아직까지도 딱히 뭔가 재고가 축소된다라는 모습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5월, 6월에도 여전히 재고 조정은 진행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출하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5월까지도 중국 주요 도시 봉쇄가 지속이 됐었고 지금 이제 6월 1일에 해제됐네 만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6월부터는 일부 올라올 수 있지만 유의미하게 올라오려면 채널 재고도 같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5월까지는 출하량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5월에 판매량이 출하량 대비 어차피 YOY로는 부진한 데이터일 거예요. 근데 출하량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고가 축소되는 모습이 한번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6월에도 출하가 일부 반등은 있겠으나 또 이것 대비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높으면 3월부터는 중국의 세트 업체들도 비정상적인 도시 봉쇄나 이런 것들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유통 채널 재고도 많이 소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출하를 늘리고 싶어하는 의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문량이 늘어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아까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MSC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돌아서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도 같이 돌아서는 모습들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MSC 업황에 대해서는 슬슬 바닥을 다져가고 있으니 미리미리 봐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워낙에 수요 불확실성에 의한 불안정한 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 가시성 높은 그리고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들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커버리지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LG 이노텍이나 패키지 기판 업체들이 그에 해당된다. 다만 삼성전기도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MLCC 업황의 턴어라운드만 지켜보면 되는데 지금 일본 업체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바닥을 다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바닥을 통과하는 데에는 주요 키는
중국 스마트폰의 출하 데이터 증가다. 근데 해당 데이터는 2분기 중에는 나오기는 어렵고 3분기 즈음에 나올 테니 미리미리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놓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클리에 대한 부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렸고요. 해당 부분들 다시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